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이상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역 의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습관처럼 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 중에 사실은 독약과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왜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는지, 왜 계속 건강이 악화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식단에서 제거해야 할 음식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과일 주스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비타민도 많고요. 네, 물론 과일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일 주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당분의 농축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오렌지 서너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에 오렌지를 서너 개씩 먹으시나요? 아마 한 개도 다 먹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순식간에 마시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일의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된다는 점입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섬유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분이 혈액으로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오렌지 주스 250ml 한 잔에는 각설탕 6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콜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콜라는 몸에 안 좋다고 피하면서 과일 주스는 건강음료라고 생각하며 마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과일 주스 한 잔이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당뇨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는데 아침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세히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직접 짠 과일 주스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사과, 당근, 오렌지를 섞어서요. 그분께 과일 주스를 끊고 과일은 그대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2주일 만에 아침 혈당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과일 주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시판 과일 주스에는 당분뿐만 아니라 나트륨도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보존료와 맛을 위해 첨가하는 거죠. 이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씹어서 먹으면 섬유질도 함께 섭취되고 포만감도 느껴져서 과도하게 먹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는 과정에서 당분이 서서히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역시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건데요. 바로 흰쌀밥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하얀 쌀밥 말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밥을 먹지 말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밥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흰쌀밥이 문제라는 겁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쌀겨와 배아가 모두 제거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거의 순수한 탄수화물, 즉 당분입니다. 그래서 흰쌀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설탕을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70에서 80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설탕의 혈당 지수가 65 정도입니다. 흰쌀밥이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믿기시나요?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약을 열심히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매 끼니마다 흰쌀밥 한 공기씩을 드십니다. 이건 마치 물 새는 양동이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셨는데 당뇨약을 3가지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당화혈색소가 8.5를 넘었습니다. 정상이 5.7 미만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이분의 식단을 분석해 봤더니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흰쌀밥을 한 공기 이상 드셨습니다. 제가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입에 안 맞아서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셨다고 하더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석 달 후 재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밥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그분은 지금도 잡곡밥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분들도 흰쌀밥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 중성지방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결국 혈압을 올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한 비타민 B와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현미가 입에 안 맞으신다면 흰쌀에 보리, 귀리, 퀴노아 등을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흰쌀만으로 밥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의 양도 줄이셔야 합니다. 한 공기가 아니라 반 공기 정도로 줄이고 그 대신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음식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계시는데요. 바로 요거트입니다. 특히 시판되는 가당 요거트 말입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다. 단백질도 많아서 건강에 좋다. 이런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판 요거트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설탕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요거트 1개, 보통 150g 정도 되는 작은 용기에는 각설탕 4개에서 5개에 해당하는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실감하시나요? 콜라 반 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교묘한 건 요거트 회사들의 마케팅입니다. 저지방, 무지방 요거트라고 광고하면서 건강식품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지방을 빼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설탕으로 채웁니다. 결과적으로 칼로리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여성 환자분은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매일 점심 대용으로 요거트 2개를 드셨습니다. 저지방 제품이니까 살도 안 찌고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체중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요거트 2개에 들어있는 설탕만 각설탕 10개 분량이었으니까요. 이 설탕이 모두 중성지방으로 전환된 겁니다.
제가 요거트 대신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신선한 과일을 조금 넣어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재검사에서 중성 지방이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체중도 3kg 정도 감량하셨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똑같이 요거트를 먹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니까요. 당뇨 환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거트의 설탕은 액상 형태라서 고체 설탕보다 더 빨리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아침 공복에 요거트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시판 요거트에는 나트륨도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보존성을 높이고 맛을 내기 위해서죠. 작은 요거트 하나에 1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트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들은 설탕이 거의 들어있지 않고 단백질 함량은 높습니다. 유산균도 살아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맛이 심심하다면 신선한 베리류 과일을 조금 넣거나 견과류를 토핑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영양은 챙기면서도 혈당과 혈압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편식으로 자주 드시는데요. 바로 인스턴트 국물 요리입니다. 라면, 우동, 쌀국수 같은 것들이죠. 라면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안 좋은지,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분들께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라면 한 봉지의 나트륨 함량은 보통 2000mg 정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즉 라면 한 봉지면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것도 한 끼 식사로요. 고혈압 환자분들께는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은 삼투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고민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바쁜 일정 때문에 일주일에 서너 번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신다고 하더군요. 저녁 늦게 야식으로도 종종 드신다고요. 제가 라면을 완전히 끊으시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처음 2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입맛도 당기고 간편하게 먹을 게 없어서 불편하다고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약 용량은 그대로인데 혈압이 10에서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본인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부종도 많이 빠졌고요. 라면의 나트륨이 얼마나 혈압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라면은 최악입니다. 라면 면발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혈당 지수가 매우 높죠. 게다가 기름에 튀겨서 만들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도 많습니다. 이런 지방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를 더 악화시킵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라면 한 봉지의 지방 함량은 보통 15g에서 20g 정도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런 나쁜 지방들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건 라면을 먹으면 다른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도 함께 먹게 된다는 점입니다. 라면에 계란 넣고 치즈 넣고 햄 넣고 김치도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과 지방 섭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국물 요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닭가슴살이나 채소를 듬뿍 넣고 저염 육수로 국물을 내서 통밀면이나 메밀면을 사용하시면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냉동 닭가슴살과 냉동 채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간편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라면 없이도 얼마든지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음식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텐데요.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같은 것들이죠. 가공육의 위험성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15년에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간식으로, 술안주로 가공육을 드십니다. 가공육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질산염입니다. 고기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 소금을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햄 100g에는 보통 900에서 10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라면 스프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가공육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 어느 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혈압이 180에 110까지 올라갔다고요. 자세히 여쭤봤더니 전날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안주로 육포와 소시지를 많이 드셨대요. 거기에 술까지 드셨으니 나트륨 폭탄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가공육을 피하셔야 합니다. 가공육에는 당분도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죠. 게다가 가공육의 포화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51%나 높다고 합니다. 50g이면 소시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가공육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관벽에 플라크를 형성해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식단을 분석해보니 아침마다 햄과 베이컨을 드셨고 간식으로 육포를 즐기셨습니다. 완전히 끊으시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가공육의 또 다른 문제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입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대장암, 위암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미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신선한 고기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소고기 안심 같은 신선한 고기를 직접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가공하지 않은 고기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거의 없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닭가슴살을 삶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여러 개를 삶아두면 아침에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통밀빵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과일 주스, 흰쌀밥, 가당 요거트, 인스턴트 국물 요리, 그리고 가공육입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제되고 가공된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자연 상태의 음식을 공장에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빠지고 나쁜 성분들만 추가됩니다. 당분, 나트륨, 나쁜 지방, 화학 첨가물들이죠.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병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고혈압 환자분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당뇨 환자분은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지고 눈이 나빠지고 발이 썩어 들어갑니다. 고지혈증 환자분은 혈관이 막혀서 결국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음식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먹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이상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식단을 바꾸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음식을 끊고 좋은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면 몸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식단만 바꿨는데 약을 줄일 수 있었던 환자분들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병의 진행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능한 한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닭가슴살, 콩류, 견과류 같은 것들이죠. 채소는 하루에 최소 5접시 이상 드셔야 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 등을 골고루 드세요. 과일은 주스가 아니라 그대로 드시되 하루 1~2개 정도로 제한하세요.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까요. 특히 베리류가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은 현미, 귀리, 퀴노아, 보리 같은 것들입니다. 흰쌀이나 흰밀가루 대신 이런 통곡물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단백질은 생선과 닭가슴살, 두부, 콩류에서 얻으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견과류는 소량씩 드세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1줌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굽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기름을 사용할 때는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소금은 최대한 적게 쓰고 대신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내세요. 식사 시간과 양도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과식하지 마세요. 배가 80% 정도 찼다 싶으면 수저를 놓으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과자나 빵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 방울토마토 같은 걸 드세요. 처음에는 입맛이 심심할 수 있지만 2주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러면 오히려 과자가 너무 달고 짜게 느껴질 겁니다. 외식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레스토랑 음식은 맛을 내기 위해 설탕, 소금, 기름을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고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하세요. 외식하실 때도 샐러드나 구이 요리를 선택하시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하세요. 음료도 중요합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음료는 모두 피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이 좋습니다. 물이 심심하시면 레몬이나 오일을 조금 넣어 향을 내셔도 됩니다. 술은 가능하면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을 방해하며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정드셔야 한다면 소주 1잔이나 와인 1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것도 일주일에 1~2번 이하로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하세요.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떨어뜨리며 혈관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혈당과 혈압을 올립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잊지 마세요. 석 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의 변화를 보면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끊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과일 주스 대신 물 한 잔을 선택하는 것,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좋아하던 음식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금 불편한 것과 10년 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들며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식단을 바꾼 후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년 넘게 먹던 약을 줄였다는 분,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았다는 분,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됐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몸은 여러분이 주는 만큼 반응합니다. 좋은 음식을 주면 좋아지고 나쁜 음식을 주면 나빠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 과일 주스, 흰쌀밥, 가당 요거트, 인스턴트 국물 요리, 가공육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줄여나가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이번 주에는 과일 주스를 끊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꿔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요거트를 무가당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공유하세요. 함께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나가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훨씬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특별한 날에 좋아하는 음식을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80%만 잘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는 도와줄 수 있지만 실천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년 후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미래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